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회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지금 아마 계속 참여하실 중일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더 3사 취재 보도를 열심히 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논평하는 분들의 채널을 다 봤더니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청담동 룸바게이트의 제보는 누가 한 걸까요? 누가 했죠? 남자친구가 했죠? 자, 남자친구가 제보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뭘까요? 여자친구와 개인적으로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이 녹취된 이유는 뭘까요? 자동으로 됐거나 아니면 했거나 상관없죠. 자동으로 녹취되는 그런 앱도 있고 설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녹취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녹취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녹취했는지 녹취가 된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 남자친구가 제보를 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거다. 여자친구한테 들은 거를 폭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더 3사에서 그 여기자가 한 말이 좀 저는 좀 한심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더 3사가 잘못하고 있다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친구는 제보자가 아니에요. 공익에 대해서 여자친구 첼리스트가 생각하는 공익의 개념을 이 더 3사 기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미 공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3사 취재 기자들의 입장이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진보 진영의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공익이다 이건.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이미 공익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게 대부분의 절대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첼리스트가 말하는 공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익이랑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첼리스트는 아마 청담 룸바에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앤장 변호사들, 이세창 이거를 저는 봤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한 그 사실이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첼리스트가 말을 바꾸는 거는 각자도생이죠. 각자도생. 뭐 민주당 차원에서 첼리스트를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때 최순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때 양심 선언하고 또 구속까지 된 청년들 있잖아요. 케이스4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실물을 보고 또 최순실 옆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양심 선언 제보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 제보를 할 때 이미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국정조사장 청문회장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때는 분위기가 국정조사, 국감이 아니고요. 국정조사, 거의 뭐 특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첼리스트가 생각하는 공공의 목적이 공익제보라는 거는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진다라는 보는 게 첼리스트 입장인 거예요. 첼리스트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첼리스트가 거짓말하는 건 맞죠. 하지만 말을 바꾼 이유가 뭘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하고 첼리스트하고 나눈 대화를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보호해줄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언론사 차원에서 보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보호가 된다면 이 첼리스트는 아마 진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호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더 3사 이런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보장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 도생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첼리스트가 자기가 그날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다 말한다고 해서 네,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면서 네, 특검을 꾸려가지고 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 얘기예요. 첼리스트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끼케야 더 탐사겠죠. 더 탐사 가가지고 출연해서 얘기하면 그럼 다른 언론사가 이제 와서 취재할까요? 자, 취재했다고 칩시다. MBC가 만나서 얘기한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끝이란 거예요. 그냥 보도되고 땡. 그러니까 진실을 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돌아온 건 어떻게 되어 있죠? 뭐 보수단체, 구구단체에서 고소하고, 네. 그것 때문에 경찰 끌려가서 수사받고. 네. 그러면 정치권에선 조용하잖아요, 그냥. 이거 뭐 저기 정당 차원에서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하고 막 특검할 때 그때처럼 뭐 꾸며지는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김의겸 공개적으로 까이고 10억 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받고 허위사실 뭐 해가지고 명예훼손 해가지고 네 고소고발 되고 그리고 없잖아요.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바보가 어떤 병신이 이거 뭐 어디다가 진실을 얘기해도 보장된 게 없는 거야. 보장된 게 없는 거죠. 누가 말합니까 그러면? 그럼 이 여자가 이세창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냐?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친하니까 와서 돈도 받고 연주한 그 대가 받고 직권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돈 받고 연주해주고 예 그리고 자기네들 그 정말 비밀스러운 그 미팅에도 이 여자를 부를 정도면 이쪽 애들은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언론 보도 보면은 탐사 방송 보면은 한동훈이 이쪽이 걔네가 이세창이나 첼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고소도 안 했다면서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지. 같은 편을 인식하고 있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이세창이나 첼리스트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고소하면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고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 안 한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소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첼리스트가 뭐 정치적으로 막 투쟁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민주진보 진영 남자친구처럼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황당하다 그냥 웃고 떠들고 마는 그 대화였어요. 그걸 가지고 뭐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그냥 둘이 웃고 떠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대화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냥 그냥 잡담한 거죠. 맞아, 잡담. 야, 내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지. 답답한 거지.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무 황당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더라 하고 나서 그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지 뭐 남자친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말해주는 거 바람했던 거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첼리스트만 죽어라고 막 쪼여봐야 소용없어요. 환경을 만들어주죠. 환경을.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양심선언 하듯이 막 증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상당히 두텁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 물증 있잖아요. 물증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물증이 하나라도 좀 여긴 그 바가 어딘지 특정이 되고 최소한 그 바에서 일했던 종업원이가 됐건 뭐 주차한 사람이 됐건 사장이 됐건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첼리스트뿐만 아니라 한 플러스 알파 원 그러니까 첼리스트랑 한 명 더 2명 정도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됐다면 이건 게임은 끝나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랑 똑같냐면 저도 소송을 할 때 제가 사법개혁
외치면서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로 투표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 누구도 진보 진영 어느 누구도 귓방도 안 듣고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다 그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개혁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기를 다 보냈고 반성된 것도 없었어요. 사법 개혁을 해야 정치 개혁도 의미가 있고 검찰 개혁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사법부를 지금 윤석열 정권은 김앤장 자기네 편 성향의 판사들로 다 바꾸고 있죠. 각급 법원장을 국민표로 뽑으면 지역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개혁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개혁이. 근데 사법부는 건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자기네 편을 판사로 심고 있다고 치면 사법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찬물 끼우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회의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진보 진영 분들은 항상 변죽만 올려요. 핵심적인 건 놓치시더라고요. 항상 대부분 보면. 자, 그럼 어느 누가 나서서 첼리스트한테 우리가 책임져 줄게. 너는 진실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안한 적 있어요? 아니면 그게 지금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저는 빼놓지 않고 방송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너가 희생해서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장엄하게 전사해라. 그렇게 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첼리스트가 정치인도 아니고 투쟁적인 뭐 민주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진보 진영이라고 막 이렇게 나댄 사람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나 연주해서 연주하고 돈 받아먹어서 받고 먹고 산 사람인데 무슨 잔다르크처럼 희생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뭐 첼리스트를 타겟 잡아가지고 뭐 비밀 영상 편지네 너만 봐라 뭐 이러면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들 아니에요? 진짜 똥 멍청이들이죠. 답답합니다. 그 정치 논평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동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첼리스트는 그날 분명히 한동훈, 윤석열, 이재창, 김앤장 변호사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다 진실일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제보할 목적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가 그날 봤던 거 너무 어마어마해서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벅차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것 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첼리스트는 상상도 못하게 남자친구가 그걸 제보한 거죠. 한 가지 아쉬움은 제가 만약에 그런 제보를 듣고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고 어느 영향력 있는 그런 뭔가 환경이 있었다 한다면 최소한 잘 구슬려 가지고요 첼리스트가 거기 어느 룸바라고 그것까지 정보를 캐치했을 거예요. 터뜨리기 전에 남자친구를 통해서라도 거기가 어딘지는 특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뭐가 됐건 누굴 끼고 간에 뭐 민주당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건 아니면 재력가가 됐건 회장님 따라서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그 안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좀 친해져서 그 사장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종업원이랑 좀 친해져서 술 한잔 하건 뭐하건 어쨌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녹취도 하고 그리고 나서 터트려도 늦지 않죠. 근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이거를 묻어두자는 말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강제 집행할 때, 수송할 때, 범인을 잡을 때 너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너 잡으러 갈 거야 하면 거기 있겠습니까? 나 도망가지. 지금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야, 저기 니네 재산 다음 달에 압류할 거야.
다음 달 몇 월 며칠이 되면은 압류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압류 물건의 소유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팔아서 그냥 다 써버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몇 월 며칠 되면 압류하려고 봤더니 부동산도 다 처분되어 있고 동산도 다 처분되어 있고 은행 계좌는 빵원이고 압류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민사소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직원들이 한쪽 편 뭐 뇌물을 받건 뭐하건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압류 당하는 사람 쪽에 미리 연락을 줘가지고 다 빼돌려라고 말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끈이 없는 사람은 압류하려고 봤더니 통장은 다 합쳐서 185만 원도 안 되고 부동산 동산은 이미 다 팔아서 없고 압류할 게 없네. 가진 거는 딸랑 한 100몇만 원만 있네. 누가 그러면은 압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더탐사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친밀하지 못했다. 터트린 건 잘했다. 근데 타이밍이 참 너무 안 좋다. 좀 그거를 막 특종이다 하고 막 발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일가족 막 확인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내보내는 기사 있잖아요. 그 언론 기자들, 기레기들의 특성이 이분들도 좀 있구나. 왜냐면 확인되면 약간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한 다음에 그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를 민주당 쪽에 개혁적인 인사들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적인 증인이 확보가 되었네. 빠르게 밀비 접속을 해서 우리가 지켜줄게. 니네는 진실만 얘기해. 이렇게 방어막 쳐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 꺼내는 거죠. 근데 지금 미리 다 알려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이세창이나 뭘 할까요? 흔적 지우기 나서는 거지. 그 흔적 지우라고 미리 알려준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워낙 열일하고 하시는 분들이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미리 다 알려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 지우기 들어갑니다. 지금 뭐 사법부도 좀 물갈이하는 것 같고 또 국정원도 좀 물갈이가 된 것 같고 물갈이가 된다고 보도가 됐죠. 이미 100명 대기 탔잖아요. 점점 자기네 편으로 다 바꿔가고 있는데 저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정치력을 발휘할 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고요. 과연 사법개혁을 외치지 않고 정치 시화듯이 개혁만 하는 척하면 뭐 하나 싶기도 합니다. 퇴진 집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시사타파 이 교인들 있잖아요. 추종자들 얘네들은 또 서초동에서 뭐 대장동 이재명 집회 열고 있잖아요. 언론이 서초동 대장동 이재명 집회에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기에만 언론 보도하게끔 윤석열, 김건희 행동을 지켜주려고 윤석열 퇴진 집회 시청역에서 하는 거 힘 빼려고 이재명 지지자들 얼빵한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 데리고 서초동에서 대장동 이재명 집회 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외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윤석열 퇴진 집회 힘 빼는 거거든요. 내부에 이런 적들이 많고
또 뛰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좀 짧고, 어제 방송 보면서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가지고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첼리스트가 내 말을 바꿀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한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여자 입장에서. 그 여자가 말하는 거는, 공익 제보라는 거는 최소한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줄 때 멋있게 국정조사에 딱 출석하고 특검에 출석해서 그날 봤던 진실 그대로 말해주는 게 이 여자가 생각하는 공익 제보의 환경이에요. 공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익이라고 자기가 진술하려면 그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첼리스트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들 이해되셨죠?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